자, 먼저 기존에 이거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여기에 기존 작업한 게 떠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런 경우는 자, 왼쪽 제일 상단에 New 파일을 눌러주시면 여기가 하얗게 이제 비워지게 됩니다. 자, 각자 New 파일 눌러서 창을 비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드리면 이 문제를 출제하는 건 이 AutoQM은 총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 이제 인공지능에다가 우리가 지문을 주고 문제를 만들라고 시킬 때 우리가 지문들을 여러 개를 잡다하게 섞어서 주면 얘가 어디까지가 지금 한 지문이고 두 번째 지문이 어디고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오류가 나올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모든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법들은 그 전 단계에서 데이터를 잘 가공을 해줘야 돼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전처리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처리를 하기 전에 전처리 과정으로 인공지능이 알아듣기 쉽게 먼저 편집을 해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토QM의 1단계가 전처리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2단계가 본격적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 마지막 3단계, 출제된 문제를 교재 파일로 추출해서 바로 완성본으로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문들을 전처리하고, 문제를 출제하고, 마지막에 편집본으로 완성본까지 이 전체가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오토QM이고요. 이 세 가지 기능을 통합해서 만든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뉴 파일까지 누르셨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왼쪽에 메뉴 버튼을 보시면 이 두 번째 오픈 파일은 뭐냐면요. 기존 작업하시던 파일을 불러오는 거고요. 뉴 파일이 말 그대로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 것이고, 세 번째는 add articles. 이거 보이죠? 요게 지문을 추가하는 기능입니다. 자, add articles를 한번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이런 지문 편집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뭐 티저 영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배울 거를 다 배우고 나면 자,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이 가능하실지 그거를 좀 미리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자, 먼저 앞에 제가 띄워놓은 화면을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것들은 이런 겁니다. 이제 편집창에다가 이런 지문 자료들 이제 많이 쓰시죠. 자, 일단 설명을 제가 드리겠지만 일단 저는 한 번에 일단 진행하고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옵션 메뉴들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선택을 좀 지금 미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이런 게 된다라는 걸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해놓고 나면 자, 이 지문 왼쪽에 있는 것들이 버튼 딱 두 번으로 편집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기 삭제 실행 버튼 누르면요.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로 편집 실행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끝! 어때요? 아, 이게 원래 현장에서 하면 막 와 하는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이 온라인이라 반응을 뭐 소리나 아니면 이 채팅창으로라도 원래 여러분 다들 강사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걸 반응이 좀 있어야 좀 신나서 하늘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오늘 다 배우시고 나면 이게 다 가능해질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소리로 들어야 맛이 나는데 이 글로 나오니까 조금 좀 심심하긴 하네요. 자, 요 아주 놀라운 기적이 발생했죠.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전처리가 다 끝나고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제작하게 될 건데요. 문제를 제작하기 전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편집기만 사용하셔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교재 준비하실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아까 말씀드린 그 패들릿으로 이제 들어가 보세요. 샘플 1번 오른쪽에 점점점이라고 있어요. 점점점. 거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게시물 열기를 누르면 자, 오른쪽에 지문이 뜰 겁니다. 자, 이걸 이제 긁어오시면 됩니다. 그 위에 샘플 1 빼고 이 문제 1부터 시작해서 마우스로 쭉 드래그를 하시고요. 이게 만약에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했는데 이 스크롤이 안 내려간다 하시는 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요. 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모든 그 컴퓨터의 동일한 기능인데요. 자, 중간까지 스크롤하고 멈춘 상태에서 자, 이제 마우스 스크롤로 내립니다. 끝까지. 그 다음에 Shift 키.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을 클릭하시면 거기까지가 씌워집니다. 이건 모든 프로그램 공통이에요. 시작부터 이 스프트 누른 채로 마지막 클릭하면 거기까지가 씌워지는 겁니다. 자, 이 상태로 복사를 해주세요. 컨트롤 C 눌러서 우측 버튼으로 복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 프로그램 그 지문 편집기로 들어와서 여기 창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가끔 이 마우스 우클릭을 제가 아직 기능을 안 만들어 놔서요. 마우스 우클릭이 안 돼요. 컨트롤 V가 기본적인 이 붙여넣기 기능이라 마우스 우클릭은 제가 곧 만들 생각입니다. 컨트롤 V 눌러서 편집창에다가 지문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제가 샘플로 이런 거 드린 거지만 평소에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파일에서 이렇게 지문 긁어다가 편집창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뭐를 하는 과정이냐면요. 자, 이렇게 보통 여러분들 쓰시는 자료가 지문 번호하고 지문하고 엔터 있는 거 괜찮습니다. 제가 다 해결해 드릴 거예요. 자, 문제 지문하고 번호하고 이렇게 반복돼 나올 거잖아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제일 위에 있는 여기는 이제 지문 번호고 요게 지문인데 우린 지문만 가지고 문제를 낼 거기 때문에 이 둘을 분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복잡한 뭐 메뉴가 되게 많아서 막 이거 뭐야 싶을 수 있겠지만 한 90%의 경우에는요. 버튼 한 번으로 그냥 끝나요. 90%의 경우는. 자, 이 상태 그대로 분류 실행 눌러보세요. 중간에 엔터가 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엔터가 있더라도요. 그냥 분류 실행 누르면 알아서 들어갑니다. 제가 그래서 한 90%의 경우는 따로 할 거 없이 그냥 실행 누르면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오른쪽에 대기열 미리 보기란에 문제 1부터 5까지 지문 번호가 들어갔고 마우스를 대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창이 뜰 겁니다. 이렇게 딱 지문만 이 공백들 알아서 제거가 되고요. 지문만 들어갔죠. 여기서 뭔가 이제 오류가 생기면 그거를 수정하는 것들이 기본 메뉴들인데 여기에 오류가 없는 거 확인하시면 이제 문제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저장 눌러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처음 파일을 작업하기 때문에 엑셀 파일로 하나를 만들 거거든요. 여기다가 뭐 테스트 1번 파일명을 적어주세요. 전 테스트 1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요. 자, 그럼 메인 창에 지문들이 들어와 있을 거고요. 왼쪽 하단의 큰 창에 보시면 여기가 상태 창입니다. 여기 방금 알림 부분에 저장 성공했다고 뜰 거고요. 파일 경로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의점, 삭제나 덮어쓰기 주의. 제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엑셀 파일을 저장하고 불러오면서 같이 작업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저장하신 그 파일, 이걸 만약에 삭제하신다거나 이걸 덮어 쓰시면 데이터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 원본 파일이기 때문에요. 그 엑셀 파일을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1단계 끝입니다.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new 파일 상태에서 자, 지문 더하기 add articles 누르고 편집창에다가 지문을 붙여 넣은 다음에 90%의 경우는 분류 실행 누르고 저장 누르면 끝납니다. 다시 한번 저는 덮어쓰기를 할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른 분들은요.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가 1단계의 끝이에요. 보통 한 5초 정도면 끝나는 거죠. 자, 참고로 일단 처음에 제가 new 파일 누른 상태에서 빈 파일로 작업했지만 한 번 저장하고 나면요. 그 이후에 지문 추가 계속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 다시 한번 add article 누르고 그 다음에 지문 그대로 넣은 다음에 다시 한번 분류 실행하고 저장 누르면 이번엔 새로 저장하라고 뜨지 않고요.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기존 파일에 계속 추가가 되는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 번호가 중복이 되면 얘가 이제 중복된 거 알아서 또 지우라고 말이 뜰 거거든요. 그래서 중복된 건 삭제하겠습니다. 자, 삭제도 바로 쉽게 가능한데요. 자, 메인 창에서 하나를 클릭하고 오른쪽 누르면 삽입 혹은 삭제가 떠요. 삽입도 가능하고 삭제도 가능하고요. 그다음 방금 배운 거 한 가지 응용해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5개를 다 만들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샘플로는 2개만 갖고 연습할게요. 5개를 또 다 만들어버리면 포인트도 아까우니까. 자, 나머지 삭제하기 위해서 따라해보세요. 먼저 첫 번째 거 3번 클릭하시고. 자, 아까 마지막까지 한 번에 이 선택하는 기능은 뭐였죠? 예, Shift였습니다. 자, Shift를 누른 채로 제일 마지막 거를 입력해보세요. 클릭해보세요. 그러면 동시에 선택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행 삭제 진행해주세요. 자, 그러면 2개만 남아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로 시작해볼게요. 물론 문제가 10개든 20개든 진행만 하면 끝까지 다 해줍니다만 연습을 위해서 2개만 가지고 연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문 입력하는 게 1단계라 그랬죠. 자, 이제 2단계로 본격적인 문제 출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선 여기 네 번째 버튼 Make Questions. 자, 요거를 눌러보시면 문제 유형 선택란이 뜰 겁니다. 자, 여기 창이 뭐가 복잡한데 이제 설명을 차근차근 드릴게요. 일단 연습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골라서 문제를 진행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먼저 다 하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되는 것들 몇 가지만 골라볼게요. 먼저 어휘 1단계 노말 골라보시고요. 내용 일치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 삽입, 주제 정도 골라보고요. 저 아래쪽에 빈칸 암기, 그 정도 해보죠. 한번 선택해보세요. 어휘 1단계랑 내용 일치, 순서, 삽입, 주제, 빈칸 암기. 자,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출제 시작 누르면 바로 시작됩니다. 자, 한번 눌러보세요. 자, 그럼 왼쪽 창에 어휘 1단계부터 출제가 시작됐습니다. 자, 지금 어떤 문제를 출제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지문 번호에 있는 거 있죠? 문제 1번. 요거 나오면서 요거 문제 출제 중이다라고 뜨고요. 여기 중요한 경고창 하나가 나와 있을 텐데요. 자, 출제 중엔 메인 화면에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엑셀 파일 열지 마라.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여기서 삭제하거나 추가한 거 있었죠? 그리고 혹은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편집창이 뜨거든요. 내용 수정이 가능한데 이거를 좀 자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엑셀 파일에다가 얘가 문제를 저장하고 불러온다 그랬잖아요. 이게 만약에 겹쳤을 때 특히 엑셀 파일을 열어버리시면 파일 열려있을 땐 걷다가 저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엑셀 파일 뭔가 궁금하다고 열어보시면 거기다가 얘가 덮어 씌우려고 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출제 중에는 수정은 최대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냐? 자, 문제를 한번 확인하러 가볼게요. 어떤 분들은 여기 출제가 되고 있는데 문제가 왜 안 보입니까? 이런 분들이 계셔요. 자, 왜냐하면 여기 상태창 위에 보시면 대기열이라고 있죠. 이 대기열이라고 하는 게 방금 우리가 1단계에서 지문 입력했던 거, 그 입력된 지문들이 들어가 있는 말 그대로 대기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출제되는 건 어디 나오냐면요. 문제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으니까 각 시트가 따로따로 만들어지면서 여기 화살표를 클릭해 보시면 아래쪽에 생겨 있을 거예요. 자, 어휘 1단계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추가된 게 있을 겁니다. 여기 문제란에 문제가 추가되어 들어온 게 보이시죠? 마우스를 대보면 문제가 추가된 게 보이실 겁니다. 자, 혹은 다시 또 대기열에서 다른 뭐 내용일지 들어가 보시면 내용일지 문제와 정답 해설 보일 겁니다. 이 뒤에 좀 뭔가 겹쳐지는 느낌 들 수 있는데요. 이런 건 나중에 더 많이 출제되면 겹쳐지는 건 사라질 거고요.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순서, 삽입 이런 식으로 뭐 수정은 수정이나 삭제는 하시면 안 되지만 확인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만들 때 이제 포인트가 얼마 이게 돈이 얼마 드는 거냐 많이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 이제 포인트가 차감되는 내역이 보일 겁니다. 보통 이게 평균적으로 3에서 4 정도가 이제 차감이 되는데요. 1포인트가 70원씩이거든요. 주제 문제 같은 경우에 3포인트면 7, 3, 21, 210원이죠. 4포인트라면 280원쯤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보통 3에서 4, 많으면 한 5 정도, 그 정도 소모가 되게 돼 있습니다. 보통 다른 업체를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한 250원 정도 이렇게 드는 것 같아요. 다른 업체들 중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이거를 뭐 정액제로 한 번 결제하고 한 달 얼마 내고 무한대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보통 이 GPT의 3.5 버전 사용합니다. 이 3.5 버전이 4.0에 비해 가격이 이게 10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굉장히 저렴한데 그만큼 퀄리티도 100분의 1입니다.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4.0을 쓸 수밖에 없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AP 사용료에 따라서 비용이 책정이 되는데요. 이 포인트가 문제 유형에 따라 고정된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나름 이제 합리적으로 이거를 사용하는 그 지문의 길이하고 사용되는 프롬프트 그리고 출제된 다음에 그 결과물로 나오는 거, 요 값들을 다 더해서 비례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 길이가 짧으면 포인트가 작게 나오고요. 지문 길이가 길면 좀 길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실제 사용되는 거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런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저 같은 경우 지금 작업이 끝났네요. 여러분도 다 완료되고 계신가요? 대기열의 마지막 빈칸 암기까지 가보시면 작업이 끝나 있을 겁니다. 전체 작업 완료라고 떠 있죠. 중간에 이것도 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요. 자, 만약에 제가 좀 삭제를 해볼게요. 뭐 이 정도까지 왔는데 중간에 하다가 뭔가 내가 실수를 발견했다거나 지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문제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여기 스탑 버튼을 누르시면 작업 중단 중이 뜨죠. 이게 바로 중단되지 않고 중단 중이 뜨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한번 일단 데이터를 그 GPT로 보내버렸기 때문에 그것까진 마무리가 하고 마무리되고 이렇게 멈추게 됩니다. 방금 보낸 것까지 마무리하고 그 다음 멈추게 돼요. 자, 그러면 멈춘 다음에 또 이어서 작업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게 중간에 애매하게 멈췄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만약에 중간에 멈췄다면 그냥 그대로 출제 다시 들어가서 그냥 그대로 출제 시작 누르면 됩니다. 왜냐면 기존에 이미 출제가 되어 있는 것들은 알아서 건너뛰어요. 그리고 방금 제가 여기 띄워놓은 빈 곳 있죠?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삽입의 두 번째 거. 방금 들어왔죠? 이런 식으로 비어있는 것만 알아서 채우게 됩니다. 이게 기본 원리가 어떤 식이냐면요. 다시 대기열에 가보면 여기 대기열에 있는 지문들이 있죠? 여기 있는 모든 지문들을 가져다가 이 출제를 눌렀을 때 선택한 부분, 지금 진행 중이라 취소할게요. 출제 눌렀을 때 선택한 부분들, 거기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만드는데 단 지문 번호가 이미 있고 문제가 있으면 거기는 건너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태로 완료가 된 상태에서도요. 이제 시험 범위 지문 추가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add articles 눌러서 다시 한번 지문 추가를 하시고요. 또 해볼까요? 다시 한번 지문 추가를 분류 실행 저장하시고 이렇게 추가되죠. 물론 이제 문제 번호는 다르겠습니다만 이 상태로 그대로 다시 한번 문제 출제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면요. 문제가 겹친다고 나옵니다. 지금 번호 달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제가 중복되는 걸 지워보죠. 지우고 이 상태로 문제 출제 들어가서 다시 한번 그대로 출제 시작 누르면 아까 1번, 2번 만들었잖아요. 1번, 2번들은 제외하고요. 이제 1단계 들어가 보시면 여기 3행부터 출제하죠. 이건 이미 있기 때문에 출제하지 않고요. 3행부터 뒤쪽에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할 때마다 뭐 중복되는 거 돈 또 나가는 거 아니냐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이건 삭제하겠습니다만 계속 추가하면
출제되지 않은 것들만 계속 추가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뭐 제 거 프로그램 뭐 저라고 빠르고 한 거 아니기 때문에 이 속도는 기본적으로 GPT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 속도이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오류가 난다거나 이럴 때 다시 한번 시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고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2단계까지 끝낸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1단계로 전 처리를 통해서 문제를 입력했고요. 2단계에서 문제를 다 자동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마지막 3단계. 이 출제된 내용들을 이제 완성본으로 뽑아야 되겠죠. 아, 참고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아까 이거 빈칸 암기인데 이거 왜 빈칸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 나올 수 있고요. 혹은 아까 어휘 1단계 같은 거 가보시면요. 선생님이 어휘가 이거 다 왼쪽만 정답인데요? 이럴 수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왜냐면 이제 문제가 인공지능은 언제든 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뭐 자세하게 직접 강사가 바쁜데 다 보기보다 이 문제를 내는 건 아주 어려운 과정이지만 이 문제 정답이 맞냐 같은 것들은 웬만한 조교들 대학생 시키면 잘 풀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조교들 시켜서 한 번 정도 풀게 합니다. 약간 애매한 거 혹시 있을까 봐 한 번 정도 검토하고요. 그럴 때 왼쪽에 답이 있어야 파악이 쉬우니까 이렇게 만든 거고요. 출제 본 나중에 보시면 다 바뀌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마지막 밑에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Export란 버튼 보이시죠? 추출 버튼입니다. 요거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뭐가 버튼이 굉장히 많아서 좀 압박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 제가 좀 수정 예정인데, 이게 모니터 화면 크기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제일 밑에 줄에 버튼이 좀 안 보이는 분들이 가끔 계신 것 같아요. 이 편집본 추출 버튼이. 자, 그럴 땐 이 창을 여기 오른쪽 끝에 화살표 만들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가능하거든요. 이걸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시면 좀 나오더라고요. 그 모니터 크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밑에가 안 보일 수 있는데 화면 크기를 조절해 보시면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거 좀 수정할 예정입니다. 자, 버튼이 좀 많아서 압박스러울 수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여러분들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추출할 지문 번호 입력. 여기 뭐라 문구가 써 있을 거고요. 유형 순서가 있고 추출할 난이도가 있죠. 자, 이제 어떤 원리냐면요. 자, 우리가 여기 지문 부분은 예를 들어 아까 우리가 지금 두 개만 연습했지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 대기열에다가 문제를 더 많이 추가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시험 범위로 나온 지문들을 뭐 수십 개를 다 만들었는데 이번 주에 학생들에게 나갈 자료 이건 다 나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문제 출제가 끝나 있는 상태에서 완성본으로 뽑을 지문들만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추출 버튼 눌렀을 때 여기 뜨는 창에서 여기 추출할 지문 번호 여기다가 입력된 것만 뽑게 됩니다. 그래서 메인 창에 지문 번호들 있었죠. 문제 1, 문제 2 이런 것들. 이것들을 적어 주셔야 되는데 이거 타이핑 귀찮잖아요. 그래서 대기열 가져오기 눌러보세요. 자, 마우스 포인터 띄워드리겠습니다. 추출할 지문 번호 입력에서 이 대기열 가져오기 버튼 누르면 그 대기열에 있었던 문제 번호가 다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이런 거 한번 해보죠. 대기열의 지문들이 많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자, 대기열의 지문 번호를 많이 입력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대기열 가져오기를 누르면 많이 들어가겠죠. 이 상태로 이거 타이핑해서 적는 건 귀찮지만 지우는 거야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쓸 지문만 입력하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대기열에 많이 있더라도 이번에 내가 뽑을 것들 그것만 입력하는 겁니다. 여기 뭐 지우기도 가능하고 가져오기 가능하고요. 그다음 편집해서 쓸데없는 거 없애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자, 유형 순서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만들었던 거 한번 체크해보죠. 방금 만들었던 거. 어휘 1단계 있었고요. 내용일치 있었고요. 그다음에 순서, 삽입, 주제하고 빈칸 암기했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 유형들 추출을 할 건데, 자,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6가지 유형 만들었지만, 특정 학생들은 좀 이제 수준이 낮아서 쉬운 거 위주로 주고 싶고, 어휘 1단계. 어떤 학생은 2단계 주고 싶고, 이걸 다르게 또 뽑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게 만든 거거든요. 예를 들어, 내용일치를 선택을 해제하면, 문제는 만들어져 있지만, 내용일치는 안 나옵니다. 반대로 내용일치를 체크하고 어휘 1단계를 해제하면, 아까 문제는 만들어졌지만, 어휘 1단계는 안 나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어떤 것들을 완성은 다 해놓은 상태에서 내가 어떤 것들 쓸 건지를 조합해서 줄 수 있고요. 그리고 가끔 이제 취향에 따라서 이 순서, 이걸 이제 바꿀 수 있거든요. 이 기본적으로는 어휘부터 시작하는데 어떤 경우는 전 내용 일치를 먼저 풀게 하고 싶어요. 이럴 수 있죠. 그럴 때 왼쪽에 화살 표시 한번 눌러보세요. 이 화살표 누르면 이게 위로 올라갑니다. 내용 일치를 위로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어휘 일당을 내릴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꿀 수 있고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자동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이 창을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보세요. 이게 껐다 켤 때마다 초기화되면 얼마나 귀찮겠어요. 기본 값이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프로그램을 껐다가 켜도 이 상태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순서를 섞다가 이거 좀 꼬인 것 같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위쪽에 순서 초기화 있죠? 요거 누르시면 기본값으로 복원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전체를 다 뽑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것들 어휘 1단계와 내용일치, 순서 삽입, 주제, 빈칸 남기 선택해 주시고 추출할 지문 번호에 대기열 가져오기를 통해서 문제 1과 2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태로 그냥도 가능해요. 이 상태로. 이거 먼저 해보죠,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옵션 적용을 빼고요. 옵션 적용 체크 해제하세요. 자, 이 상태로 편집본 추출을 누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 파일명 정해보시고요. 뭐 테스트 1로 하겠습니다. 테스트 1로 세이브를 누릅니다. 자, 이 기본적으로 편집본은 워드 문서로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에 워드가 안 깔려 계신 분들은 자동으로 열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지금 한글과 컴퓨터의 한글 프로그램이 워드 파일을 불러오는 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불러왔을 때 약간 좀 포맷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열긴 가능할 겁니다.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한글도 곧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워드 같은 게 또 없는 분들을 위해서 워드가 아니라 애초에 바로 인쇄가 가능한 PDF로 바로 뽑는 거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워드 파일로 원본 파일 제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방금 우리가 워드 파일로 뽑은 거 테스트 1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한번 열어보세요. 자, 그러면 방금 만든 것들이 편집이 다 끝난 채로 완성되어 들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다 만든 거 우리가 여기 창에서 다 만들었는데 이거 언제 다 또 가져와서 편집하냐? 이거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 모든 편집을 한 번에 끝내서 이렇게 완성본으로 제작을 해주는 겁니다. 아까 어휘 1단계에서 그 왼쪽 정답이었던 것들이 있죠. A, B로 구분해서 랜덤으로 섞어놨고요. 저 아래쪽에 정답지에 보시면 정답이 A, B가 이렇게 좀 섞여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용일치 정답과 해설, 순서, 그리고 삽입, 주제, 일단 빈칸까지 이렇게 완성되어 들어가 있죠. 감탄사가 나오고 있네요. 제 고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내지를 이제 편집하는 과정이었고요. 잠깐 파일을 끄고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저희 오토QM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의 모든 그 수고를 줄여드리기 위해서 추가적인 편집이 더 가능합니다. 자, 아래쪽에 편집 옵션 버튼 눌러보세요. 표지가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다 제가 만든 것들이라서 뭐 저작권 문제 없이 바로 쓰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한번 골라보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이제 개인적으로 쓰는 표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 지원 가능하게 지금 준비 중이고요. 본인 쓰는 표지를 업로드를 해서 그거로 사용할 수 있는 거. 기본적으로 하나를 골라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서식을 이제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제목, 번호, 지문들에 대해서 폰트하고 크기, 색깔 이런 거 설정이 가능해요. 자, 각각이 뭐를 말하는 건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 유형 제목이라고 하는 건 제일 위에 이겁니다. 어휘 1단계. 제가 색깔 좀 바꿔보죠. 자, 빨간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어휘 1단계. 사실 보통 숙제를 뽑으실 때는 이게 이제 흑백으로 뽑으실 거기 때문에 이 색깔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다만, 제가 만든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 된다. 이런 거 가능하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혹은 뭐 PDF 같은 걸로 이제 푸는 경우는 색깔 있으면 예쁘니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폰트 선택도 가능하고요. 이 폰트들은 이게 각자 개인 컴퓨터에 깔려 있는 그 폰트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사실 폰트에 다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폰트를 드릴 수는 없고 개인 컴퓨터에 있는 것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윈도우 버전에서는 이게 제가 이걸 제거했습니다만 뭔가 이 코드 오류로 뜨는 것 같아요. 여기 폰트 중에서 아마 앞쪽에 골뱅이 붙은 거 있죠. 골뱅이. 골뱅이 붙은 폰트가 보이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폰트가 기본적으로 가로 폰트거든요. 유형 제목 이 U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거 버은 적을 굉장히 당황했는데 이 골뱅이 폰트가 원래 가로 폰트더라고요. 그래서 골뱅이가 제가 안 뜨게 만들긴 했는데 아직 뭔가 좀 뜨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골뱅이는 고르면 안 됩니다. 골뱅이 빼고 고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난이도 태그 제거 이건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노말은 노말이고 하드는 하드로 붙게 되거든요. 이 태그를 제거하는 게 난이도 태그 제거입니다. 그리고 자, 지문 번호의 경우는요. 여기 위에 이 어휘 1단계 번호 붙어 있는 거 요게 이제 이 유형의 제목이고 아래쪽에 요거 있죠. 문제 1, 문제 2. 요게 여기 나오는 지문 번호입니다. 그래서 지문 번호의 폰트 선택과 크기, 색상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문. 이게 말 그대로 이 속에 있는 이 지문에 대한 서식이에요. 그래서 지문이 길면 막 한 페이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지문에 대해서 폰트 크기와 색깔, 그리고 중요한 거 줄 간격. 지금 제가 1.2로 설정했는데요. 줄 간격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해설지 가보시면요. 이건 제 아래쪽에 해설지에 여기 칸에 들어갈 서식이에요. 해설지는 좀 더 작게 만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7포인트로 만들었습니다만 해설지의 포인트와 줄 간격도 별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뭔가 설정을 좀 이렇게 이상하게 바꿨는데 다시 초기값 쓰고 싶다. 아래쪽에 보시면 서식 초기화가 있죠. 요거 누르시면 기본값으로 돌아갑니다. 약간 파란색 느낌을 기본값으로 했는데요.
필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검은색 쓰시면 되고요. 자, 표지 하나 선택하시고 적당히 색깔 바꾸신 다음에 선택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밑에 메뉴에서 이 옵션 적용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했던 것처럼 옵션 적용 선택을 안 하면 그냥 내지만 나옵니다. 이 옵션 적용을 클릭하셔야 표지하고 세팅했던 값이 반영이 되어서 추출되거든요. 자, 이제 옵션 적용 선택하고 추출 눌러볼게요. 테스트 2번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 2번 열어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짠! 자, 우리가 방금 선택했던 표지와 목차 그리고 내지. 참고로 목차가 아직 안 보일 거거든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표지와 이런 이런 머릿말 그리고 내지가 다 완성돼서 색깔 들어간 거 보이시죠? 순서하고 이런 문제 번호 이렇게 완성돼서 전체가 끝나게 편집이 다 완료가 됩니다. 아래쪽에 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그대로 인쇄하시면 돼요. 그리고 물론 이제 학교 이름 같은 건 바꾸셔야 되겠죠. 이게 원본 파일이기 때문에 그냥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디 학교 몇 학년 중간고사 그냥 그대로 수정해서 쓰시면 되고요. 1주차, 2주차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에 축제장 이런 게 마음에 안 드시면 더블 클릭하시면요. 편집 가능하거든요. 여기를 편집하시면 이게 머릿말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편집이 됩니다. 원하는 대로 쓰시면 되고요. 이게 오른쪽은 이런 띠가 들어가 있고 왼쪽에 왼쪽에 이런 띠가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이런 문제지 들어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거 바꿀 수 있고요. 마음대로 필요 없으면 지우면 됩니다. 이런 것들요. 머리말이기 때문에 전체 페이지가 한 번에 수정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그 표지, 이 목차. 이건 안타까운 게 이 워드 자체가요. MS 워드 자체가 목차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편집이 끝나고 나면 목차를 업데이트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목차 쪽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클릭 필요 없겠군요. 그냥 목차 쪽 페이지 가서 여기 메뉴 중에서 아마 이게 윈도우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참조라는 거 있을 겁니다. 참조. 포인터 보이시죠? 참조. 참조 선택하시고 여기에 표 업데이트가 있을 거예요. 그거 클릭 한번 해주세요. 표 업데이트. 자, 그러면 목차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눌러주는 게 조금 귀찮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제 건 아까 바로 떴죠. 저는 저장하지 않아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파일을 열었는데 저는 목차가 바로 이게 떠 있어요. 신기하게. 요거는 코딩이 들어간 겁니다. 저는 요 한 번 클릭도 귀찮아서 별도의 코딩으로 이거를 이제 커스터마이즈를 해서 집어넣은 건데 이것도 복잡하거든요. 이건 나중에 다음 기회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아직까지는 이게 워드 자체가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라서 목차 업데이트를 한번 눌러주셔야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자 지금 목차가 4페이지 돼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거를 만약에 이렇게 엔터로 다음 페이지 넘기더라도 이게 원래 실시간 업데이트가 안 돼요. 목차가요. 워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참조해 가서 업데이트를 눌러줘야 그래야 이게 O로 바뀌죠. 이게 원래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뭔가 편집하시게 되면 최종적으로 목차 업데이트를 눌러주셔야 페이지가 반영이 된다. 여기 워드의 기본 기능이 그렇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인서 나가면 학생 숙제 제작이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거 3단계를 다 배운 거예요. 자, 채팅창에 질문하신 분 중에서 한 워드가 이제 안 열린다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MS 워드라서 다른 걸로는 잘 열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 좀 조만간 이번 달 가능하면 이번 달 내로 PDF라든가 이런 거 준비를 할 예정인데 기본적으로 워드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워드를 직접 그 전 제품 구입하지 않더라도 그 MS 그 365인가 이런 거 이제 월 얼마씩 내고 쓰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이용하시면 MS 워드 사용 가능하니까 아직까지 MS 워드 쓰는 게 좀 더 권장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이게 기본적 편집이 가능하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1부이고요. 다시 오토QM으로 돌아갈게요. 자, 여기에 선택이 되어 있는 것도 아까 그 추출창처럼 기본적으로 얘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누른 상태에서 껐다가 다시 켜보시면 그대로 죄송합니다. 이게 출제를 하고 나야 기록이 돼요. 제가 출제를 안 한 거는 뭔가 실수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서 출제가 들어가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출제된 다음에 정지하고 가보시면 그대로 기억할 겁니다. 자, 그런데 막상 쓰다 보면 어떤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냐면요. 막상 쓰다 보면 이거 일단 중복되는 거 지우고요. 자, 막상 써보면 반마다 이 내가 만들 문제 유형들이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어 A 학교는 어휘가 좀 어렵게 나오고 B 학교는 추론이 어렵게 나와. 근데 A 학교는 추론이 또 필요가 없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료마다 이 문제 출제 유형들이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팅들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방금 저희 고른 것들 이렇게 모은 상태에서 아래쪽에 선택 조합 저장이 있죠. 여기 클릭하시고요. 예를 들어 A 학교 1학년이라고 적어볼게요. 그대로 저장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이제 비학교라고 해보죠. 비학교의 경우는 예를 들어 내용 일치하고 뭐 빈칸 추론 이런 걸 좀 내고 싶어. 순서는 필요 없어. 이렇게. 조합을 바꾼 다음에 또 뭐 하드도 골라볼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번엔 비학교 1학년 해볼게요. 비학교 1학년 저장. 자, 그러면 아래쪽에 조합 불러오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A학교 1학년 골라보시면 그대로 복원이 되고요. B학교 골라보시면 그대로 복원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문제는 무조건 다 만들기 때문에 저는 아예 풀세트로 저장해 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문제를 다 만들고 그 다음 뽑을 때 또 골라 쓰는 거거든요. 필요하신 거에 상황에 맞게 조합들 저장해 놓고 불러오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런 조합이 이제 필요가 없다. 그럼 삭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래쪽에 A학교 1학년 고르시고 삭제 누르면 그거 삭제됩니다. 이런 식으로 매번 선택할 필요 없게 또 선택 매번 하다 보면 뭐 빼먹고 할 수 있으니까 여기 조합들 만들어 놓고 그대로 선택하고 불러오시길 하시면 굉장히 수월하게 가능하고요. 자, 여기 만든 이 조합이요. 나중에 추출할 때 그대로 공유가 되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꺼보시고요. 자, 문제 내는 거 연습했으니까 다시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다시 이제 이 엑스포트로 추출창 가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또 한번 똑같은 선택 순서 조합과 불러오기가 있어요. 여기 조합 불러오기 눌러보시면 아까 했던 B학교 1학년 보이시죠? 요게 그대로 저장이 이게 공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른 채로 편집본 추출 누르면 아까 골랐던 거 조합대로 모아서 그것들만 문제를 뽑아서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어떻게 활용하면 좋냐면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합니다. 일단 낼 땐 다 내는 게 좋겠죠. 낼 때는요. 그래서 낼 때는 원하는 것들을 풀로 조합해서 일반과 하드까지 조합하시고 이렇게 문제를 다 냅니다. 그 다음에 뽑을 때는요. 노말과 하드를 따로따로 뽑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학생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조합에다가 이 풀세트 일반 버전만, 이렇게 일반만, 혹은 풀세트 하드만, 이렇게 저장해 두시고. 자, 이제 하드 같은 경우에 삽입 제목, 요즘 하드가 없기 때문에 요거 하드에 포함시켰고요. 그 다음에 노말 버전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는 주제를 포함시킨 거거든요. 뭐 맘대로 조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버전으로 추출 누르면 노말 버전 완성.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문제가 없군요, 지금은요. 문제가 들어있는 게 없어서. 이렇게 해서 누르면 일반 버전 완성. 그리고 하드 누르고 누르면 편집 누르면 하드 버전 완성. 두 부 편집 끝난 겁니다. 이게 두 분만 가능한 게 아니라 얼마든 조합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 개별까지 가능해요. 만약 수가 적으시면 학생 개인 이름을 저장하시고 이 학생이 뭐에 약한가 그런 것들만 모아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반마다 학교마다 심지어 학생마다 이 세팅들을 저장해 두시면 거기에 맞게 바로바로 편집해서 바로 교재가 완성이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 게 이 순서거든요. 사실 요거는 뭐 굳이 쓰시지 않아도 상관이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순서가 위에 있는 게 좋을 경우에 이 순서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정말 학교마다 이 학교는 어휘를 먼저 주고 싶고 이 학교는 뭐 일치를 먼저 주고 싶다. 뭐 그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런 게 있다면요. 이 순서 유형에다가 뭐 AA로 저장해서 저장해 놓고요. 그 다음에 어휘 1단계가 앞에 있는 거를 BBB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를 선택하시면 아까 내용일치가 위로 올라갔죠? 그 다음 B를 선택하면 어휘 1단계 위로 올라갔죠? 이렇게 순서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순서하고 선택 조합하고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언제든 원하는 세팅대로 바로바로 뽑아서 인서가 나가도록 만들어 둔 거예요. 자, 질문 하나 해주신 분 계시는데, 자, 같은 지문에서 주제 여러 개. 요거 제가 답변 드릴게요. 사실 뒤쪽 설명해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자, 같은 뭐 빈칸으로 여러 문제, 같은 주제로 여러 문제, 또 같은 어휘로 여러 문제, 이렇게 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기본 원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요, 지문 번호가 동일하면 건너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문 번호가 다르면 또 내겠죠. 이 지문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문 번호를 보기 때문에 예를 들면요. 자, 편집창에서 아까 첫 번째 거 이미 썼습니다만 두 번째 지문 또 한 번 내가 쓰고 싶다. 자, 같은 문제 1번인데, 만약에 뒤엔 지워볼게요. 얘를 문제 3번으로 이런 식으로, 3번으로. 혹은 이걸 또 한 번 복사해서 문제 4번으로. 이런 식으로 같은 지문을 문제 번호만 다르게 하고요. 그 상태로 분류 실행하고 저장해서 추가하시면, 이렇게 해서 문제 출제하시면요. 지문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요 지문들을 그대로 다시 한번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출제를 다시 했을 때 얼만큼 달라지나요? 이건 GPT의 판단이거든요. 인공지능의 판단. 그래서 보통 어휘 문제는 좀 많이 달라지고요. 뭐 내용 일치 같은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뭐 비슷한 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 이게 재밌게도 빈칸 추론이 제가 정말 중요한 부분을 잘 골라서 뚫으라고 잘 이렇게 명령 내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빈칸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시키더라도 같은 부분만 뚫을 때가 있어요.
즉, 자기가 판단하기에 여긴 중요한데 딱 한 군데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물론 정답의 선지하고 그다음에 이 오답 선지 같은 것들 이런 건 약간씩 바뀝니다. 다만 빈칸 위치가 동일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곳일 수도 있고 이건 이제 인공지능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또 재밌게도요. 이 빈칸하고 순서, 삽입 이런 것들이 정말 얘가 판단을 잘 해줬기 때문에 제가 1년간 써본 결과 또 쓰는 분들의 어떤 이제 증언에 따르면 실제 학교 시험에서 빈칸 위치 적중 꽤 잘 됩니다. 순서 삽입 상당히 적중 잘 돼요. 왜? 생각해보시면 뭐 긴 지문이면 모를까. 수능 단락 한 개. 이거 한 개에서 중요한 부분 한 군데. 이거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걸 적중을 잘 시킨다. 실제 한번 써보세요. 놀랍습니다. 참고로 빈칸에서 좀 그 일반 빈칸은 좀 짧은 빈칸이고요. 고난도가 긴 빈칸이거든요. 두 개 조합해서 쓰시면 충분히 연습될 겁니다.